안녕하세요. 이번 실과 시간은 3단원 가정생활과 안전 첫 번째 소단원 건강한 식사 단원입니다. 교과서는 40쪽을 보면 되겠고요. 오늘의 배움 주제는 이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양소라는 것은 들어보았죠. 영양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원이나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물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즉 우리의 몸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즉 영양소가 있어야지만이 생명 유지, 산다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는 거죠. 그리고 생명 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성장기에 있죠. 그럼 성장기에 있어서 충분하게 영양소가 고루고루 섭취되어야 여러분들의 성장이 잘 되는 거겠죠. 즉 성장에 필요한 성분이 꼭 들어있는 것이 영양소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식품을 섭취해야만, 먹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스스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그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이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염류, 비타민, 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우리 몸속에서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양소가 정확하게 선생님이 적어준 2%가 아니에요. 보통 찾아보면 56에서 68% 정도 구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물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0.4에서 1% 정도. 그리고 나와 있는 지방은 12%에서 20% 정도라고 하고요. 단백질은 14에서 19%, 거의 이제 대략 이 정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고 하는 것은 5에서 6% 정도. 나머지 기타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한 0.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먹었느냐, 우리 몸속에 뭐가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 일단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이거는 변하진 않아요. 바로 물입니다. 물이 우리 몸속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영양소들은 우리가 계속, 물론 당연히 섭취해야죠. 물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가장 많고 어떤 것이 가장 적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면 되지, 이 퍼센트를 모두 기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식품 구성 자전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양과 기능에 따라서 이 식품군을 면적을 다르게 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식품군이라는 것은요. 네, 식품군이라는 것은 영양소, 아까 나왔죠? 영양소에 따라서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묶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곡류,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 그리고 과일류,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 그리고 유지, 당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식품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비슷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끼리 묶어서 나타낸 겁니다.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먹을 때
대체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식품 구성 자전거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한국영양학회에서 출처를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한국인이 어떤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지 등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게요. 식품 구성 자전거는 여기 보면 다양한 식품을 매일 필요한 만큼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죠. 여기 보이죠? 여기 이 사람이 매일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먼저 앞바퀴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물입니다. 물. 네, 물을 매일 충분하게 마셔야 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눠서 자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막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면 면적이 뒷바퀴가 엄청 크긴 크죠. 그런데 면적의 크기만큼 먹어야 하는 양과 네,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식품은 많이, 그다음에 좁은 면적의 식품은 적게 먹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죠. 보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에서 지금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유 유제품은 상대적으로 네,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넓은 면적은 많이 먹고 좁은 면적은 적게 먹어라,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식품 구성 자전거를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5가지 식품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 시간에 되기 전에 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하루 식사가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이후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식사 또 뭐 간식, 하루에 먹는 이 음식물들을 모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는지, 꼭 밥대뿐만이 아니라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었다 하면 그건 과일류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보면 식품 구성 자전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물론 앞에 이제 물도 여러분들이 같이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3일 동안 기록을 해보고